자, 2026년 과연 어떤 해가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이끄는 세계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 또 이 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을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이 모순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전례 없는 기회가 펼쳐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위기들이 조용히 몸집을 불리고 있죠.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2026년을 꿰뚫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 2026년의 경제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지 않나요? 과거의 경제 질서를 상징했던 관세라는 단단한 벽이 AI와 반도체라는 아주 날카로운 창 앞에서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기술 발전이 기존의 경제 장벽을 어떻게 허물어뜨리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비용을 치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AI가 정말 믿기 힘든 속도로 우리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과연 그 성장의 기반은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3.1%.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높은 관세 장벽에 여기저기 지정학적 불안까지 겹쳤는데도 2026년 세계 경제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3.1%나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힘들 거라고 했는데 AI와 반도체라는 이 강력한 엔진이 세계 경제를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AI에 쏟아부은 막대한 투자가 자산 가격을 말 그대로 폭발시켰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사람들 지갑도 두둑해졌고 이게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눈부신 성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 구조가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 아슬아슬한 균열들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위형, 바로 순환 투자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해요. 그럼 오픈 AI는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엄청나게 사들이는 거죠. 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실제 수요보다 훨씬 시장이 커 보이는 거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2000년대 IT 버블 때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 선매입 계약입니다. 오라클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몇 년치 AI 인프라를 미리 대규모로 찜해놓는 거예요. 당장은 투자가 활발해 보이니까 좋죠. 하지만 만약에 AI로 돈 버는 속도가 기대보다 느려지면 이 계약들은 그대로 거대한 빚더미가 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이건 좀 교묘해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같은 돈 많이 드는 프로젝트를 아예 다른 회사로 떼어내서 우리 회사 장부에는 위험이 없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손실을 감출 수 있는 건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를 불렀던 그 복잡한 금융상품 구조랑 놀라울 정도로 닮아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모신용시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AI 투자의 돈줄이 은행처럼 규제를 깐깐하게 받는 곳이 아니라 규제가 덜한 소위 그림자 금융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돈은 위기가 오면 훨씬 더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작은 충격도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금융 이야기가 대체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바로 사람의 문제로 돌려보겠습니다. 40만 명,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우리나라에서 일도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다고 답한 청년이 40만 명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는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이 청년들의 이야기예요. 평범하게 일해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느낄 때 어떤 청년들은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조직 같은 아주 위험한 유혹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거대한 피로감의 한 단면인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
경제사상가 칼 폴라니가 했던 이 말이 떠오릅니다. 사람을 그저 시장의 부품, 즉 상품으로만 취급할 때 어떤 균열이 생기는지 지금 우리가 바로 그걸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경고등이 켜진 거죠. 그럼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살아남고 또 적응하고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장에서는 바로 우리의 대응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레디코어라는 아주 흥미로운 트렌드가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준비가 핵심이다 라는 건데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예요. 단순히 비상식량 몇 개 쌓아두는 수준이 아닙니다. 직업을 여러 개 갖거나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삶 전체가 하나의 초준비 태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한쪽에서는 AI 같은 최첨단 기술이 막 쏟아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정반대의 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끈한 밥 한 그릇, 갓 구운 빵 냄새, 이런 아주 근본적이고 손에 잡히는 진짜를 갈망하는 근본이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건 기능이 아니라 감정이 됐습니다. 바로 필코노미 시대가 온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슬플 때 일부러 위로가 되는 음식을 찾고 스트레스 받을 때 힐링 공간을 가고 기쁠 때 축하 아이템을 사는 것처럼요. 내가 느끼고 싶은 기분을 돈으로 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시야를 확 넓혀서 세계 무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게임의 판 위에서 각 나라들은 과연 어떤 수를 두고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미국은 AI에 올인해서 성장을 이끌지만 버블 위험을 안고 있고요. 중국은 내부 부동산 문제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무역 질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동을 풀어서 위기 속에서 성장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사내노믹스를 펼치고 있고, 인도와 아세안은 새로운 공급망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기회를 잡고 있죠. 각자 살아남는 방식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바로 이 컨테이너선들이 그 변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오고 가는 길, 즉 공급망이 완전히 새롭게 짜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제 이 길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거대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모든 게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딱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언제든 닥칠 변화에 대비하는 레디코어 자세를 잊지 마세요. 둘째, 내가 이걸 왜 사는지 내 선택 뒤에 숨은 감정, 필코노미를 이해하세요. 셋째, AI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나에게 진짜 소중한 근본이 뭔지 계속 질문을 던지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대한 변화가 결국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수많은 정답을 알려주는 세상입니다.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는 답을 찾는 능력보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건 아닐까요? 2026년을 앞둔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신가요?